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 쾌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름 공급을 차단하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홍콩 선적의 선박을 억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은, 문제의 배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라는 배입니다. 약 6,000톤인데 이 배는 탱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수송하는 배인데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기름이죠. 디젤이나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배가 지난 10월 11일에 여수항에 들어왔습니다.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를 싣고 나흘 뒤에 대만으로 간다고 출항을 했는데, 사실은 공해상에서 4척의 선박에 이 기름을 옮겼답니다. 그 중에 한 척이 북한 선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에 제공한 기름은 약 60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을 미국 아마 군사위성일 겁니다. 군사위성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최근에 지난 11월이군요. 미국의 재무부가 그 위성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최근에 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다시 11월 24일에 여수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당국이 이 배를 억류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죠. 홍콩은 중국 소속입니다만 독자적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으로 치면 어디까지나 중국입니다. 이 선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만 회사가 빌린 것입니다. 대만 회사가 빌렸는데 11월 24일에 이제 억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조사를 하고 한 다음에 아마 이 선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선원들을 보내줄 거냐 하는 그런 처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엔의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뭔가 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캥기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홍콩 선적인 것, 중국 선원, 그리고 이 북한 선박에 이 기름을 공급한 그 해역이 중국 쪽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전번에 인공위성으로 공개된 이 사진에는 이 기름을 받아간 배가 예성강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 쪽 해안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기름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때 예성강호에 기름을 건네준 배가 바로 이 라이트하우스 윈모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추리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아직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이 발각된 것 같아요. 현장이. 그러니까 중국 배가 북한 배에 기름을 넘겨주는 현장을 미국 첩보 위성이 발견하고 그 사진을 공개하고, 그 배가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한국과 협조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억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공조죠. 정보, 우선 이걸 보면 정보는 누가 먼저 얻었느냐, 미국이 얻은 것 같습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에 통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를 결정하는 안보리가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갔는데 그 가장 핵심이 기름입니다. 기름. 이제는 선박을 통한 북한에 대한 기름 공급은 불허됩니다. 그런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응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응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배는 라이트하우스 윗모어란 배는 미국 정보당국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배입니다. 이 배가 이런 공해상에서의 밀수를 한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지난 12월에 유엔 안보리에 10척의 배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 배 하나가 바로 라이트하우스 윗모어였는데 이게 유엔에서 채택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 바로 중국이 반대를 해서 명단에서 빠졌지만은 결국 그 범행 현장에서는 이번에 잡힌 셈이죠. 인공위성에는 잡힌 셈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통보돼 가지고 응유할 수 있었던 이 법적인 뒷받침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한 게 오늘 실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처럼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본 나라가 없다. 역사상 이렇게 많이 본 나라가 없다. 그렇지만은 나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무역 적자보다도 나는 전쟁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양보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그것이 구체적인 이제 액션으로서 표현된 셈이죠. 미국 국무성도 때를 맞춰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이 공해상에서 기름 등을 북한에 넘겨주는 일본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아주 압박을 총체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도 공개하고 한국 정부에 연락해가지고 응유하도록 만들고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오고 국무성까지 나와가지고 중국한테 이 구체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성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기름, 이 기름이 완전히 끊겨버리면은 중국에 들어가는 원유와 이 정유가 완전히 끊겨버리면은 김정은은 그때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굽히고 회담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굽히고 회담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도발하는 거죠. 서울을 향해서 도발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판 진주만 기습이죠. 말하자면 일본이 1941년에 미국으로부터 기름 공급을 차단당했습니다. 인도 진화를 불법 점거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러니까 일본 군부가 석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미국의 함대를 진주만에서 격침시켜서 태평양의 제해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만약 기름이 끊겼을 때 그쪽으로 나간다면
그 뒤는 한반도 전쟁이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굽히고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만은, 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민간인들, 그것도 신부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간팀이 박근혜, 이명박 때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검토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게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5.24 대북 제재 조치, 그리고 북한이 작년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을 한 데 대한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문서로 지시를 했느냐, 구도로 왜 지시를 했느냐, 일방적으로 했다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재개도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으로 기름 공급하는 배를 한국 정부가 한쪽에서 억류하고 있는데, 그럼 이 억류한 것도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TF팀이 이 억류 사건을 조사하면, 아, 억류는 왜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 지시로 했느냐, 왜 미국과 협조했느냐, 이렇게 또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설사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유엔의 제재가 들어가서 만약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제재를 받을 판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을 먼저 1년 전에 먼저 한 거예요. 성견 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조선일보 사설이 이게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사설 제목을 뽑아서 비판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조해가지고 북한에 600톤의 정유를 불법으로 넘긴 중국 배를 억류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가지고 중국에 말하자면 한 방 먹인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조를 하고 해가지고 이건 아주 손발에 착착 맞았어요. 그러나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쪽 일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동떨어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오른쪽으로 쫙 가는데 이상한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가랑이가 찢어지면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세계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오른쪽으로 가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통일로 가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쪽이겠습니까? 분단 고착화든지 북핵 문제를 해결 못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공산화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한미 공조에 의한 중국 대북 밀수선 억류라는 쾌거를 전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